가자고 했어요. 가자고 해서 어떻게 나왔냐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decline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뒤에는 willingness가 나와 있거든요. 그럼 decline은 감소니까 마이너스죠. 근데 willingness는 기꺼이 하고자 한다라는 거니까 플러스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함께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휘로 내기가 좋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시험을 낼까요? 어떻게 시험을 낼까?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내는 거야. decline 똑같이 써놔. 밑줄 쳐놔. 여기 이제 1번 이렇게 써있겠죠. 그리고 2, 3, 4, 5 써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시험지에 1번에 decline 써있고 2, 3, 4, 5 해갖고 다음 밑줄 쳐져 있는 어휘 중에 문맥상 어색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여기 decline하고 밑줄이 딱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또 어떻게 풉니까? 이거 decline 나왔던 거 기억나? 이거 맞아.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뒤에 요 자리에 unwillingness가 나와 있네. 됐어? 이렇게 시험 내는 거죠. willing X거든요. 아니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품사가 다르잖아. this는 명사예요, 명사. less는 형용사고요. 어찌됐든가. 그래서 unwillingness 이런 식으로 나와버렸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문을 제대로 안 읽고 이거를 제껴버린 거야. unwillingness면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이 decline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내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어휘 문제는요 언제나 이렇게 낚시를 합니다. 즉 본문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걸 씀으로써 애들이 나 이거 본 적 있어. 이거 문맥상 맞아 하고 넘어가 버리게끔 하는데 실제로 밑줄이 안 쳐진 부분을 수정해 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늘상 말하지만 밑줄 쳐지거나 빈칸 쳐지거나 이런 문제 나오면요 반드시 앞뒤를 다 봐야 돼요. 반드시 봐야 돼. 왜냐면 밑줄이나 빈칸만을 변형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를 변형할 수 있단 말이야. 나머지를요. 알겠죠? 심지어 unwillingness가 아니라 어떻게 낼 수도 있냐면요 reluctant라고 낼 수도 있어요. reluctant 뭐뭐 하기를 꺼려하는. 이 반이어란 말이야. 둘이 반이어 관계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유반이어 관계로서 내기 좋거든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willingness 자리 있죠. 여기를 밑줄을 치고 얘를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됐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함께 나오면요 이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내용을 바꿔서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기가 좋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문제는 보다 어휘로 내기가 좋았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If there is one recent change. 자, 최근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That stands out. stand out은 이제 stand는 서 있는 건데 out은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딱 눈에 띄다. 뭐 두드러지다 이런 뜻이에요. 두드러진답니다. In student behavior. 학생 행동에서 눈에 띄는 최근에 한 가지 변화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이다? is the decline. 감소랍니다. 뭐의 감소냐? In the willingness to read. 여러분, willingness라는 거는요, 우리가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be willing to 동사 원형에서 업그레이드 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be willing to 동사 원형이 뭡니까? 기꺼이 뭐뭐 하다라는 뜻이죠. 기꺼이 뭐뭐 하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willing을 명사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방금 나온 것처럼 willing에다가 NESS 붙은 거예요. NESS. 됐어? 그럼 willing이라는 표현 자체가 뭐냐면요. 기꺼이 하려는 마음.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 됐어? 근데 지금 보시면 willing 뒤에 투부정사 나왔죠. 그럼 명사로 바뀌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투부정사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 투부정사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꾸며주는 거예요. 그럼 기꺼이 투부정사 하려 하는 마음. 됐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꺼이 뭐뭐 하려는 마음. 됐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반대말은 unwillingness예요. un 붙이면 돼요. 됐죠? 자, 다시 돌아가서 뭐의 감소냐? 최근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바로 기꺼이 책을 읽으려고 하는 마음의 감소랍니다.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면 오랫동안인데요. 직역을 하자면요. extended, 늘어나지게 된 거죠. 확장된 거죠. 확장된 기간의 시간 동안이죠. 직역하자면요. 확장된 기간의 시간 동안.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냥 뭐야? 그냥 오랫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오랜 시간 동안 책을 기꺼이 읽으려 하는 마음의 감소랍니다. 여러분이 좀 느긋하게 각 잡고 책을 읽으려고 하는 사람의 비중이 물론 이제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훨씬. 그렇죠? 그런 경향성이 최근에 특히 두드러진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소재가 뭐였어요? 요즘 학생들의 책을 읽지 않으려 하는 경향. 딱 첫 문장에 소재 나왔죠. 그래서 제가 소재 제시라고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어서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가? 그럼 그 이유가 뭐냐? The reason is simply the competition rating phases. 그 이유는 단순히 경쟁이래요. 무슨 경쟁이냐? 독서가 직면하게 된 경쟁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첫 문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첫 문장이 지금 도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주제에 가깝기도 하거든요. 제가 여기에 여기 안 써놨네요. 미안하다. 도입이자 주제거든요. 첫 문장에 여기다 좀 써주세요. 주제예요, 주제.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제는 뭡니까? 학생들이 요새 책 안 읽으려고 해. 이거예요. 그럼 왜 안 읽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를 다음 문장에서 설명한 건데 그 이유가 뭐랍니까? 독서가 직면하게 된 경쟁 때문이래요. 독서가 직면하게 된 경쟁? 이게 뭔 말인데? 자, 이렇게만 말하면 이제 너네가 이해를 못하겠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서 이제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1980년대 중반대까지만 하더라도요. The only competition, 유일한 경쟁자가 school really had. 학교가 정말로 가지고 있던, 여기서 학교라고 표현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독서 말하는 거예요. 독서. 그러면 학교가 정말로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경쟁자가 누구랍니까? was television. TV였다고요. TV.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경쟁자라는 게 의미하는 건 결국 뭐예요?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라고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경쟁이 의미하는 게 뭐다? 이 경쟁도 마찬가지죠. 경쟁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옛날에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다? TV밖에 없었어요. TV밖에.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건 1980년대 중반도 아니에요. 저때도 그랬어요. 저때도. 제가 어렸을 때, 막 이제 90년대 이제 중반, 후반 이럴 때, 나 초딩 때, 그때도 사실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였냐? TV였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전 만화책도 많이 봤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시 그 영화로 많이 나와서 이제 유행하고 있는 슬램덩크 있죠. 네, 저는 그때 만화책으로 다 봤거든요. 이미. 아무튼간 그랬었는데요. 저는 슬램덩크 굉장히 좋아해서 한 12번 봤어요. 만화책으로. 네. 아무튼간. 자, 이어서 보자면 We still live in a world.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답니다. 이런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거든. 잘 따라봐. 지금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독서의 유일한 경쟁자는 뭐였다? TV였대요. TV.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That supported print literacy. literacy라는 거는요.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쇄가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는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었대요. 이게 뭔 말일까? 이게 뭔 말일까? 무슨 말이냐? 과거형으로 나왔잖아.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소리예요. 지금 1980년대 중반이 나왔잖아. 과거 시제로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1980년대의 유일한 경쟁자는 TV야. 그때만 하더라도 뭡니까? 인쇄된 글을 옹호하는 세상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요. TV가 유일한 그 이제 저기 누구냐? 독서의 경쟁자인다 하더라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인쇄된 책이 좀 더 뭐랄까 뭔가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라는 이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미리 말하자면요. 오늘날에는 이 사상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엄마가 막 와갖고 야 너 TV 좀 그만 보고 책 좀 읽어라. 책 좀 그렇게 해갖고 어떻게 되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잔소리 들으니까 싫지만 그래도 만약에 누군가가 와갖고 나한테 야 TV 보는 게 네 인생에 도움될까? 책을 보는 게 네 인생에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책이요 라고 말했을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책이라는 거에 대한 가치, 여기서 말하는 책은 인쇄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쇄된 책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이 패러다임이 누구에게나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나는 TV를 보고 싶어. 하지만
TV보다는 책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누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지. 이때만 하더라도. 이해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쇄된 그런 책을 지지하는 세상에서는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요. There was still a collective memory. 얘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잠깐 보자면. 뭐가 있었냐면 여전히 집단적 기억이 있었답니다. 이 집단적 기억이 뭐냐? About experiences.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인데 reading offered. 독서가 제공했던 경험에 대한 집단적 기억. 그리고 a collective agreement. agreement는 합의예요. 합의. 집단적 합의가 여전히 존재했답니다. About its value. 그것의 가치에 대한 집단적 합의가 존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단적 기억이라고 나왔잖아. 아까 전에 내가 위에서 뭐라 했습니까? 독서라는 게 우리에게 분명히 가치가 있다. 다른 녀석들보다, TV나 이런 것들보다 분명 가치가 있다. 라는 집단적 기억, 그리고 그런 집단적 합의가 있었다는 거죠. 즉, 이 말을 정의하자면 위에서 쓴 거랑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써볼까요? 패러프레이징을 해볼까? 결국 옛날에는 뭐라고 하면 좀 쉬울까? 누구나 책이 경쟁자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쟁자라고 표현했는데 대표적으로 뭡니까? TV죠, TV. 경쟁자보다 더 가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누구나 그 생각을 했다고. 누구나. 길 가다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도 야 책이 도움될까 TV가 도움될까 하면 누구나 책이 도움될 거다라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있었다고. 암묵적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 집단적 기억이 있었다고. 옛날에는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That consensus가 합의거든요. 위에서 나왔던 agreement랑 같은 뜻이야. 근데 그러한 합의가 is quickly passing away. 빠르게 사라지고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 그 합의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제는 책이 가치 있다 라고 이거 지워도 돼요? 이거 지울게요. 이제는 책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야. 됐어? 너네가 이제 직역으로 하면 이제 이 글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풀어서 지금 다시 써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한 합의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대요. 결국 뭐다? 아, 이제는 책이 더 가치가 있다. 다른 것보다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윤재한테 윤재야, 책 보는 게 도움이 될까? 유튜브 보는 게 도움이 될까? 라고 물어보면은 윤재가 저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데 만약 건혜한테 물어보면은 저는 유튜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제 그 사상 자체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책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야.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When a teacher hands out a novel today. 자, 이거는 좀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고 있는 건데 책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인식적으로 따졌을 때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고 했잖아. 학생들이요. 그렇잖아. 학생들이 책을 안 읽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경쟁자 때문이라고 아까 두 번째 문장에서 말했죠. 즉 경쟁자가 많아지고요. 그 경쟁자들이 책보다 더 가치 있다고 느끼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거예요. 됐어요? 그거에 대한 예시가 지금 나오는 거야. 됐어? 즉 이 예시는 뭐냐면요. 이 예시는 뭐냐면 오늘날 책이 그 경쟁자들이 책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됐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라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독서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결과가 된 거죠. 결과를 먼저 말했죠. 첫 문장에서. 내용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오늘날 소설을 핸드아웃 나눠주는 거야. 학생들한테 나눠주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The first question in every student's mind. 모든 학생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랍니까? Is there a movie of this? 이거 영화 버전이 있나? 이거라는 거야.
내가 여러분한테 소설 주면 야 이거 되게 도움되는 책이거든. 한번 읽어봐. 그럼 이제 여러분은 이거 영화판 있나? 이걸 안 읽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영화 버전이란 건 뭐예요? 경쟁자죠. 경쟁자. 책의 경쟁자. 됐어요? if not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그렇지 않다면 뭘 뜻하는 거냐면요. 이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학생들이 아 이거 영화 버전이 있나? 이 모든 학생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다르게 생각하는 게 뭐다? 바로 이거랍니다. The next step, 다음 단계가 is the internet. 인터넷이래요. 근데 그 인터넷이 뭐냐? Where some websites will provide. 몇몇 웹사이트가 will provide. 제공할 거래. 뭐를? Short, chapter by chapter summaries 라고 나와 있죠. 챕터별 요약본, 짧은 요약본을 제공하고요. Commentaries, 논평을 제공하고요. Analysis, 분석을 제공하는 거죠. Free of charge, 무료로요. 됐어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딱 내가 이제 소설책을 딱 나눠줬어. 그럼 여러분 드는 생각 뭐라고? 아 이거 영화 버전 있나? 책으로 읽기 싫은데. 또는 아 이거 요약본 없나? 인터넷에 검색해봐야지. 예를 들어서 막 헤르바네스의 막 데미안 막 이런 책을 읽으라고 했어. 이제 우리 검색하는 거야. 데미안 요약본. 또는 데미안 독후감 이런 거 이제 검색해. 다 나오잖아. 뭐 각종 사이트에서 막 나와. 그럼 이제 가갖고 읽어보고 그 요약본을 읽으면은 아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아주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아 대충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되네. 여기다 한번 볼게요. 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안 되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이 사이트들은요, 자기 자신을 지원을 한답니다. 뭘 가지고요? The extensive advertising.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광고를 가지고요. 근데 이 광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embedded within the summary articles랍니다. 그래서 그 요약 기사 안에 끼워 들어가져 있는 embedded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끼워 들어가진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요약 기사에 끼워 들어가진 그런 엄청난 광고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이제 부양한답니다. 지원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엄청난 수의 광고가 뭐냐에 대한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설명이 뭐냐? Good visual distraction. distraction이라는 건요 원래 주의를 돌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각적인 주의를 돌리는 역할을 한답니다. 뭐로부터? 지루하게 하는 텍스트 요약으로.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해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사람들이 데미안 요약본 이걸 딱 검색을 했어. 그럼 사이트들 뭐 블로그 같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약본도 근데 어쨌든 텍스트잖아. 그렇지? 아니 책도 그거 읽기 싫어하는데 그 요약본 그거를 읽으려고 하겠냐?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트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제 일석이조가 되는 셈인 건데요. 사이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약본 내용이 이렇게 써 있어. 이렇게 써 있어. 그리고 중간에 여기에 광고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요약본 내용이 써 있어. 챕터 2. 여기에 또 광고 나오는 거야. 됐어? 근데 이제 그 광고를 보면은요, 이거 좀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 광고 아무거나 안 나오는 거 혹시 알아요? 본인 알고리즘과 관련 있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상한 속 같은 거 나오고, 넘어갈게요. 농담. 저는 딱 2개밖에 안 나와요, 광고가. 하나는 뭐냐면요, 게임 사이트. 게임 사이트랑요, 또 하나가 그 뭐였지? 강사 채용 사이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나와요 광고에. 딱 2개만 나와요. 아무튼간.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요, 우리가 만약에 이 중간 광고가 없다고 쳐봐요. 중간 광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글만 쭈루루루 써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보기 싫다고요. 아니 책 보기 싫어서 요약본을 찾았는데 요약본도 계속 텍스트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광고라는 녀석이 하는 역할이 몇 가지가 있냐면 2가지가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뭡니까? 이 사이트들을 매겨 살리는 거죠. 광고비를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를 먹여 살리니까 이 사이트 그 운영자를 이제 좀 편하게 말하면 부양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돈을 지원한다라는 거고요. 2번째는 뭡니까? 그냥 시각적인 어떤 이제 기분 전환용인 거죠. 그러니까 시각 기분 전환용. 예를 들어서 글만 쭉쭉쭉
써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루해서 안 읽을 거 아니야. 근데 중간에 어쨌든 광고가 된다 하더라도 막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게 막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다가 그냥 한번 몇 초 쓱 보고 그다음에 다시 또 읽다가 또 몇 초 쓱 보고 이런 이제 시각적인 기분 전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이제 이 광고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생뚱맞게 광고 얘기가 왜 나오느냐라고 이제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죠. 이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요. 지금 두 가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합의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대요. 책의 가치, 즉 학생들이 생각하는 책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대요. 왜? 영화 버전으로 보면 되거나 요약본으로 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이 사이트 운영자들은 뭐 땅 파서 장사하나? 얘네들이 무료로 하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데?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땅 파서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얘네가 광고를 집어넣는데 광고를 집어넣는 역할이 바로 두 가지라는 거죠. 방금 말했던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광고를 집어넣는다. 그래서 결국에 맨 마지막 문장 중요한 거죠. 여기가요. 주제를 다시 말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요 지문 자체가 여기다 제가 써놨네요. 정확하게는요. 주제 재진술이에요. 주제 재진술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제를 다시 말하는 문장입니다. 주제 재진술. 오늘날 reading literature 문학 작품을 읽는다는 건 뭘 뜻하는 거냐? 문학 작품에 대해서 읽는 걸 뜻한대요. 참고로 우리가 하는 이 스팅라이트 3강이 함축의 밑줄은 파트거든요. 여기가 밑줄로 나왔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밑줄 쳐놓고 얘가 뭘 의미하는 거야? 야, 문학 작품에 대해 읽는 것 이게 뭔데요? 문학 작품을 읽는 거는요. 자, 옛날에는 문학 작품을 읽는 게 뭘 뜻했습니까? 진짜 말 그대로 문학 작품을 읽는 걸 뜻했어요. 내가 책을 주면은 책으로 읽는 걸 뜻했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책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 문학 작품에 관해서 읽는다는 거죠. 내가 해리포터 소설책을 줬어. 그럼 여러분은 해리포터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야. 인쇄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해리포터에 관해서 본다는 거죠. 해리포터 영화를 보든가 아니면은 해리포터 이야기의 뭐 유튜브 요약본 영상을 보든가 아니면은 블로그에 써져 있는 요약된 글을 보든가 전부 다 뭡니까? 원작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돼요? 책으로 된 원작을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주변부를 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주변부, 요약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실제로 책을 읽지 않고 책에 대한 대강의 세부사항을 얻는 거예요. 됐어요? 제가 이제 또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텍스트로 된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그 책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왜 이렇게 이거든요. 자, 요약본은 그냥 대강 살펴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그 문학 작품에 대해 읽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글 전체 이 글은요. 요약으로 시험 내기도 좋거든요. 요약형 객관식이 되든 서술형이 되든 둘 다 내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요약을 하려면요. 우리가 내용 요약, 글의 내용 요약 우리가 맨날 어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의 내용 요약을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과 이거에 대한 핵심 부연 설명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걸 합쳐서 요약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글의 주제가 뭐였죠? 학생들이 요즘에 책을 읽지 않으려고 한다. 그럼 그에 대한 핵심 부연 설명. 이 글에서는 뭐였습니까? 이유죠, 이유. 그렇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쟁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경쟁자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는 건 좋지 않겠죠. 여기서 말하는 경쟁자는 뭐겠습니까? 책을 읽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서 써야겠죠. 그걸 함축해서 경쟁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이거를 합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내용 요약문. 됐어요? 그러니까 요약문을 쓸 때의 기본은 뭡니까? 주제와 핵심 부연 설명 합치면 요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글은 너무나 깔끔하게 그게 떨어지거든요. 주제가 첫 문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왜 애들이 책을 안 읽는데? 주변에 경쟁자가 너무 많아. 굳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책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핵심 부연 설명. 그러니까 요약으로 내기가 상당히 좋은 지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됐죠? 빈칸으로 내기에도 괜찮기는 한데요. 빈칸으로 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만약 빈칸으로 낸다면요. 두 번째 문장에 The condition of reading basis 하고 나왔던 부분이 있죠. 독서가 증명한 경쟁. 이 부분 낼만 합니다. 낼만 하지만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요. 이 글은요. 어휘나 아니면 요약 출제하기가 좋아 보여요. 됐죠?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드릴게요.
야, 중국어 평가 대박인데? 야, 딴만 수업하니까 떠들지 말고요. 뭐 밖에 와. 야, 선생님 개꿀 아니냐 이거? 개 좋아 이거. 뭐야? 내거 아닌데 이거. 근데 그나 빵빵이. 그거 아니야. TV 있어. 진짜 한 방에 저렇게 하네. 생각을 넣을 수 있어. 생각을 넣어서 누르는 거. 글씨. 아마 이거 차이 있어. 밑자 좋겠네. 근데 유희가 다 외웠냐? 단어 진짜 개많던데. 야, 근데 유희어는 쓸만할 때잖아. 선수가 의미가 별로 없었는데. 아 그래? 사과 유희어 별로 없어. 아 근데 이거가 많았어. 수학 깬다고? 수학 언제? 원래 안 가는 자리가 안 다니는 애들 문다고 아. 가지마. 애들이 개꿀이라고. 맞아. 아니 이게 꿀이라면서. 벌써 와야 돼. 너는 많이 하냐? 우리 했어. 자기가 뭔가 칭찬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밀수에 막 카피바라. 맞아. 카피바라 울음소리도 나오고. 뭔데? 이상한 거 봤어. 진짜 이상한 거 봤어. 이거 원래 이렇게 컸냐? 아 그럼 어떻게 14 프로 맥스. 거의 김물이고 하면. 아, 이제 진짜 죽어가네. 제가 좀. 맞아요. 오픈셋을 말이요. 야 언제 야 이거 사와준다. 이 포켓몬 뭐냐? 잠시만. 아 봐봐 나안 오니까 안 오니까 잘생긴 준호 화이팅. 아왜 이렇게 키우지 마. 화상은 많이 집에 아 사원이 너네 좀 싸하고 뭘 했고. 그냥 누나 김식을 그냥 준호 신생인 것 같아. 기시를? 기시를 안 해. 기시를 안 두고? 준호 이준호. 중식 말고. 작년에 영민이 반 남자애 영민이관이 너네 반이잖아. 그러네. 줄 알았어. 아니 내 많이 뜨면 얘가 아닌 잘생긴 준호 화이팅. 야 준호야 힘들어하지 마. 한번 적어주면 안 돼?
들으면 힘들어하지 마. 내가 있잖아. 이러면서. 근데 되게 힘들다고 너가 잘 챙겨주라고. 두개 도전. 야, 중학교인데 진짜. 막 죽기 직전이었는데 저거 먹고 확 깼어. 근데 요새 연애를 이렇게 다 죽여버리고 싶어. 넌 죽여버릴 줄 아니까. 아니 넌 아니야. 넌 진짜 여기가 문제야. 아니야 태솔이 괜찮아. 태솔이 왜 다? 뭐야, 김태소라고 이거? 야 아니야. 내가 봤는데 집 가서 봤어 왔어 이거. 여기 세 명이 집 가서 바꾸고 왔어. 너희도 집 갔다 왔어. 얘는 집 갔다 야 왔어. 근데 너 어떻게 알아? 나 종교할 때만 아니 그게 맨날 아니라 봤어. 실제 소리를. 태솔 어떻게 알아? 사기 아니 사기는 아니잖아. 아니 종교할 때마다 봐. 진짜? 그냥 되게 일찍 그러니까 길리는 소금이에요. 이 명근이가 다 오겠지. 맞아, 명태가 다 말하고. 명근이가 스키 안 쓰던 거 사기야. 맨날 같이 교류하는 거야. 나 방송에서 일찍 가. 이승이 말했어. 이승이 말했어. 무슨 의미? 아, 너가? 아 괜찮아. 야, 그 작년에 너네가 안 나왔을 때 너무 잘하고. 누가 그랬지? 누가 나한테 이틀인가 3일 됐다고. 그 복도에서 니네 봤는데. 아니 진짜 아무거나. 에이 기류하고 얘기. 여전히 앉아있잖아 우리. 처음 앉아있고 어쨌든. 어디? 그래서 초심 앞에서 계속 에? 봤었네. 노래 언제? 태설 죽는 거 아니야? 언제? 아니 말해봐. 전에도 한번 걸렸는데. 그날 담배표? 야 장난쳤는데 이렇게 받으면 진짜인 거 같죠? 현재? 아니 말해줘. 그거네요, 모르겠어. 옛날에 저거 먹고 수업 들으면 안 돼? 친구들. 저거 먹고 수업 들으면 안 돼? 아니 뭐 그럴 거. 아, 그래. 신경 쓰지 마. 지금 안 돼. 지금 한다고 있어. 그래? 그럼 되지 뭐. 그아 해봤을 때그 콩팥에 나오는 야 물어보라. 아, 왜 웃어? 맛있다. 그래서 콩팥을 왜 서 있어? 네? 앉아 있는 게 들어가지. 오늘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움직이는 거 보셨어야 되는데. 건에 오늘 란닝구 하나만 입고 애들이 경악하고 눈이 아래 눈이 멍청한 데 있었어. 아니 그 저기 권혜야 선생님은 그 권혜의 취향을 존중하지만 남한테 그 저기 뭐야 그 어떤 시각적 피해를 입히지 제 3의 문. 시각적 피해는 입지 말아야지, 그렇지? 부디 학원에서는 그렇지 않아. 뭐 깜짝 놀랐더라. 자 다음 거 봅시다. 자, 확실히 지문이 만만치 않죠? 우리 작년에 했던 그 수능 감잡기랑 공부했을 때도 확실히 지문 난이도가 단순하게 직독직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패러프레이징 하면서 할 테니까 그런 내용들 잘 써주시고요. 자, 두 번째 내용 갑니다. 이 지문은요, 딱 4문장밖에 없어요. 4문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장 수 있죠?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문장의 개수. 문장의 개수가 보시면요, 한 문장, Y나 두 문장, 여기 세 문장, 네 문장 끝이에요. 끝이죠. 네 문장이 끝이에요. 문장 개수가 4개밖에 없을 때는요, 여러분 출제를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순서, 삽입은 출제가 안 됩니다. 출제가 안 돼요. 삽입을 할 거면 빈칸을 그러니까 5군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5군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삽입을. 그렇죠? 그러니까 삽입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순서 문제도 출제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억지로 낸다면 낼 수 있어요. 와인이나 쿠킹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3개 해갖고 어거지로 낼 수는 있겠죠. 근데 퀄이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순서 삽입류는 웬만하면 안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역시나 이제 내용적인 게 중요한데 대신에 한 문장 한 문장이 엄청나게 길죠. 게다가 또 내기가 좀 힘들 수 있는 게 어법도 좀 내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는요 한 문장당 하나씩 내요. 어법적 사항을 한 문장당 하나. 근데 와인이나 쿠킹에서 어법 낼 거 있냐? 없잖아. 그치? 그럼 사실상 하나, 둘, 셋 이게 다예요. 세 개가 다야. 그럼 만약에 이 지문에서 어법 문제로 낼 거면요 선택형 어법을 내야 돼요. A, B, C로. 됐어? 밑줄 5개를 칠 수는 없다는 거야. 억지로 낸다면 낼 수는 있겠죠. 근데 학교에서 그렇게 안 낸다고요 보통. 그러면은 주역보 같은 경우는 게다가 선택형 어법 문제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법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류의 문제, 밑줄을 5개 치기도 어렵고 이런 류의 문제는 내기 좋은 게 뭘까요? 역시나 빈칸이나 대입항. 됐어? 이런 걸로 이제 출제하기가 좋다. 흐름 상화색 이런 걸로도 못 내겠네요. 맞죠? 뭐 굳이 내면 낼 수는 있겠죠. 중간에 하나 넣어갖고. 근데 조금 내기가 좀 무리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대입항이나 빈칸이나 요약이나 글 전체에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이걸로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어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 나온다면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알겠죠? 여러분 이번에는 그런 거 없어요? 어디에서 어법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내용 없었어요? 그런 건 딱히 맞추죠. 그래요? 일단 다 해야겠네요. 자 가봅시다. 첫 문장부터 볼게요. It is traditionally accepted.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요. 가주어진 주어죠. 자 일단 소재를 미리 읽어보자면 예술로서의 요리라고 했어요. 대절이야가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대. 대절이야가 뭐냐? 대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하나, 둘, 세 개입니다. 음악은 예술이다. 그림 그리는 거는 예술이다. 연극은 예술이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음악, 회화, 연극 전부 다 이거를 우리는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No less than. 자, 뭐도 마찬가지냐? Literature, 문학도 마찬가지고요. For more than a century now. 자, 이제는 1세기 이상 동안 영화도 그러하답니다. 영화.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첫 문장에서는요. 예술의 범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술의 범주. 예술의 범주로서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음악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회화, 그림 그리는 거 말하는 거다. 컨버세이션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연극. 그 다음에 이제 문학, 영화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예술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음 문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Why not cooking? 근데 요리는 왜 안 되는데? 따지는 거야. 됐어? 아니 얘네들이 다 예술의 범주잖아. 근데 요리는 왜 예술의 범주로 포함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보통 요리라고 했을 때 요리를 예술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예술의 범주로 말하지만 요리를 예술 분야라고 말하지는 우리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요리는 왜 예술이 안 되느냐?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요리도 예술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거야. 미리 말하자면요. 자, 일단 이어서 볼게요. 왜 요리는 그렇지 않을까? Its essential function. 그것의, 즉 요리의 핵심적인 기능이랍니다. 어떤 기능? Of providing nourishment. 영양을 공급한다는 그것의 핵심적인 기능은요. Has caused us. 우리에게 유발해 왔는데 투부정사 하도록 유발해 왔답니다. 자, 근데 투부정사를 보자면요. To forget. 잊어버리게 유발했대요. 즉 네모괄호 하게 유발한 거야. 네모괄호가 엄청 길죠. 그렇죠? 뭘 잊어버리게 했냐면요. 대절을 또 네모괄호야. 그러니까 요 네모괄호를 잊어버리게 유발했대요. 됐어? 자,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다시 여기 세세한 거 잠깐 보기 전에 앞서서 왜 요리라는 녀석은 예술의 범주에 포함이 안 될까?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하면서 이제 말하는 거야. 이 필자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요리라는 거의 근본적인 목표가 뭡니까? 영양분을 제공하는 거죠. 영양분을 제공하는 게 요리의 목적이다 보니까 근본적인 목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요리라는 거를 예술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걸 세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유발한다는데 뭘 잊어버리는 거냐면 대절을요. 대절 볼게요. In the hands of a great cook. 자, 위대한 요리사의 손에서 식사가 is capable of 뭐 할 수 있냐면요. touching us.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대요. As a love song does. 자, 사랑 노래가 그런 것처럼. 여기서 그러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감동을 준다. 즉 touch us가 됩니다. 됐어? 앞에 나온 요놈에 대한
대동사야, 대동사. 그래서 사랑 노래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것처럼 식사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고요. of giving us joy,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요. of giving, of touching, of moving 다 세 개가 병렬이야. 앞에 is capable 생략된 거야.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요. occasionally, 가끔씩은 even, 심지어 of moving us to anger, 우리를 분노하게